안녕하세요. 현금생활하는 빠바미입니다. 저희는 외벌이 3인 가구입니다. 오늘은 아이 교육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아이가 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저도 특별한 그런 비용을 아이에게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직 결혼을 하지 않거나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제 엄마 아빠들은 처음에는 아이한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까 해서 부담스러운 마음도 들고 걱정되는 마음도 드실 텐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부부가 돈을 지출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대체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아이에게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그게 나라에서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찾아보면 아이 도서관이라든지 약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라든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돈을 교육비라는 것이나 혹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를 정말 거의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 지금보다 훨씬 적게 나왔었지만 그때도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땐 15만 원 정도씩 나왔고 조금 더 커서는 10만 원 정도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나라에서 그 아이 지원금 나왔던 거를 별도로 쓰지 않고 잘 모아서 아이가 나중에 교육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모아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마저도 사실 크게 쓸 일이 학교 가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전까지는 그렇게 비용이 들지 않았는데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서서히 이제 하다못해 문제집이라도 사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방과후 수업도 해줘야 하고, 그래서 은근히 돈을 안 쓰려고 해도 써야만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교육비를 나름 아직까지는 많이 방어하고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좀 생각했던 건 대체할 것이 있는가. 그래서 수영 같은 경우에 저희 동네에도 지금 그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되게 커요. 지금 사는 곳에 집 주변에 그렇게 환경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물론 그래도 저희는 뚜벅이라 수영장까지 가려면 둘이서 한 25분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버스가 있는 딱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차피 버스는 못 타고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를 걸어 다녔거든요. 그렇지만 이 수영이 비용이 그런 곳에서 하는 거는 35,000원, 그리고 나중에 고급반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4만 원, 그렇게 비용이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이도 열심히 해주고 잘 적응해서 해줬으니까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아이한테 응원을 해주고, 아이가 당연히 힘들어 하죠. 근데 응원을 해주고 아이도 힘을 같이 내서 이렇게 해준 덕분에 저희는 굉장히 저렴하게 수영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학학원 다니는 것 때문에 그만뒀는데 아이가 저변까지, 오리발이랑 저변까지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또 피아노 같은 경우는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매일 했어요.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피아노를 이렇게 갖고 계셨는데 피아노가 항상 이렇게 열려 있는 모습을 제가 못 봐갖고 저는 이제 안 치시는 줄 알고 그럼 잠시 좀 빌려주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친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그 덕분에 아이가 매일같이 피아노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당연히 학원을 다니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르고 집에서 아이한테 시키는 거다 보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가르치진 않거든요. 그냥 시중에 판매하는 악보가 있는데 그게 어린이 악보가 숫자랑 다 나와 있어요. 손가락이랑. 그래서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으면 그걸 보고 따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가 연습을 했고 이제 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딱 10분씩만 얘기를 해서 매일같이 10분씩만 쳤어요.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하다 싶어서 20분으로 늘렸거든요. 근데 20분으로 늘리면서 조금 힘들어하긴 했는데 아이가 이제 이번에 그 썸머를 연습하고 싶다 해서 썸머 노래를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도 뭐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피아노로 무언가를 해내길 바라해서 피아노를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수영이든 피아노든 뭔가 그런 것들을 했으면 하는 건 수영 같은 경우는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존에 그래서 했으면 했던 거고 피아노는 아이가 이제 운동이든 피아노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뭔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속으로 약간 삭히는 성격이다 보니까 해소할 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도 저랑 어느 정도 닮은 부분도 좀 있어요. 이제 밖으로 내색해서 막 화를 내거나 뭔가 이렇게 아니면은 겉으로 막 뭔가 표현을 하는 성격이 아닌 부분이 좀 있거든요. 속상하면 안으로 삭히고 말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이제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아이가 이렇게 답답할 때 피아노 치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으면 해서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 엄청 잘하길 바라진 않고 아이가 이제 치고 싶은 곡이 있을 때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쳐서 이제 그거를 마스터할 수 있는 정도를 기대하고 있어서 피아노도 집에서 이렇게 그냥 했어요. 근데 썸머 연습을 했는데 꽤 잘 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해내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도 그렇게 연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코딩 같은 경우 아이가 한 7살쯤부터 코딩을 되게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 말에 따르면 남편이 개발자 일을 하진 않는데 그 개발자 분과 같이 일을 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뭐 그분들한테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남편도 이제 그쪽이 지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코딩 프로그램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코딩의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코딩을 가르쳐 주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배우고 싶어 했고 근데 주변에 코딩 학원이라고 할 만한 게 마땅히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그 작은 도서관을 알게 돼서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코딩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길게 코딩 수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아이가 좀 해보고 싶었던 걸 해소하는 경험이 되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코딩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조금 경험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아이가 원하면 자기가 직접 뭐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그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사 갈 곳에서 코딩 수업이 있다면 아이가 해보고 싶다면 그거는 또 방과후를 하겠지만 지금 저희 이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코딩 수업이 따로 없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수업이 다 없어요. 수영은 당연히 학교에 없을 것이고 근데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는 있는 곳들도 있고 한데 방과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은 이렇게 집에서 혹은 이런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뭐 거의 무료다시피 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최대한 미룬다고 미뤘어요. 그동안에
학원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방과후도 학교 방과후를 조금 하긴 했는데 그것도 뭐 다 합쳐서 종목이 한 3개 정도 될까요? 근데 그마저도 많이 안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가 그렇게 막 그렇게 의미 있게 수업을 하는 것 같진 않아서 그렇게 네, 그렇게 종류도 많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방과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최대한 이 학년이 낮을 때는 사교육을 굉장히 제한했어요. 사용 시점을, 교육비 사용 시점을 굉장히 미루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교육에는 돈을 쓰지 않을 거야 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이가 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고 그 시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미뤘어요. 근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미루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지금 수학도 집에서 풀고 있었는데 문제집을 가지고 풀고 있었는데 그냥 혼자 문제집을 가지고 풀었는데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대부분은 그냥 혼자 다시 틀린 걸 다시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풀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사고령 문제가 있어요. 사고령 문제 같은 경우는 혼자 해결하기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살펴보고 같이 이제 유추해보고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해나갔어요. 이제 4학년을 앞두고 나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어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육적인 지식이 있어서 아이를 그렇게 이끌어 나갔던 게 아니라 진짜 막연하게 했거든요. 이 책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재미있게 풀 것 같은데 라고 서점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혹은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살펴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주문을 해서 이제 아이한테 먼저 물어봐서 이제 이거 풀어볼래? 하고 물어보고 아이가 좋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풀고 그랬거든요. 사실 3학년 초반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거 누구가 이제 아이가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사볼까 하는데 풀어볼래? 라고 하면 저희 아이가 엄마 고마워요 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저희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풀어왔는데 이제 한계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4학년, 5학년 문제를 풀고 있어요. 지금 이제 3학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4학년, 5학년 문제를 풀고 있고 그리고 그 연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구입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5학년 2학기 거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이제 자기가 본인이 알긴 하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줘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이제 제 손은 완전히 수학은 벗어났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떤 공부가 필요할지를 좀 체크해보고 싶어서 원래는 학원을 보낼 생각은 아니었고 원래는 그냥 이제 아이 실력을 좀 점검해 보려고 그 이제 주변에서 얘기해주는 황소라는 학원을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입학 시험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입학을 하려고 시험을 보는 경우들도 있고 또 반면에 저희처럼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려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 테스트를 봤죠. 이제 저희는 사실 그 맨 아래 등급이 1품이에요. 1품, 실력, 심화, 경시가 있는데 전 사실 1품만 붙어도 너무 안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시험 본 날 시험을 너무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 한 10점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렀구나. 이제 제가 너무 씁쓸거리네요. 이제 글렀구나.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그러면은
공부를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야 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가 실력반에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원래는 정말 계획이 없었지만 이참에 아이가 좀 저희가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학원에서 해보고 이게 도움이 될지를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몇 달 계속 했는데 뭐 집에서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면 그걸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면서 느끼는 건 그동안의 방향성은 저희가 잘 그래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황소에서 원하는 그 교육 방식과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아주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틀은 비슷해요. 저도 아이가 수학은 스스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를 풀고 틀리면 엄마 모르겠어요 하면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해서 사실 아이가 막 진짜 정말 아이가 도저히 모르겠는데 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가 다 풀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반복해서 알려주지 않고 풀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다른 종류의 경시 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식으로 아이가 풀게끔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때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그냥 혼자 생각하게끔 했거든요. 근데 이제 황소에서 추구하는 것도 비슷한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황소에서도 사실 학원에 가서 선생님들이 그 틀린 문제를 그렇게 바로 고쳐주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 아이가 어떤 식으로 그 수학을 풀 때 필기를 해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 그런 체계가 저희는 당연히 없으니까 이제 저렇게 문제집에 저렇게 하면 뭐가 보이니? 너 이 과정이 너가 어떻게 풀었는지 과정이 없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과정이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보겠어 뭐 보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과정을 적어라 뭐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게 학원의 규칙이다 보니까 그 노트 필기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념을 알려주시면 그 개념도 필기를 잘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자기가 어떻게 풀었는지 과정을 쓰는 그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체계가 좀 있어서 아이가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황소를 보내는 건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사는 곳이 그 황소 학원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소 학원 때문에 이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갑자기 교육 얘기하다가 이사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유는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니까 공부 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지금 사는 곳이 그렇게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사실 올해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은.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아이가 처음으로 학원을 다니게 됐고 그리고 그 학원을 시작으로 아마도 내년쯤에는 영어 학원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제 영어도 제가 그냥 저는 집에서 아이랑 영어책 읽고 그리고 간단한 그 영어 교재 가지고 같이 풀어보고 왜냐면 같이 풀어본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랑 아이랑 수준이 거의 똑같아요. 제가 영어 공부를 정말 안 했거든요. 학창시절에. 그래서 너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이랑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아이가 저랑만 둘이서만 계속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서 영어도 조금 부딪혀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영어 학원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 가는 곳에서는 방과 후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저학년일 때 방과 후를 주로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4학년 돼서도 이제 시간이 괜찮다면 아이가 해보고 싶어하는 그 방과 후 종류들은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아이가 원래 바둑이나 장기, 그런 지금 장기 집에서 혼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도 한 판씩 두자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못해갖고 재미없어 하는데, 이제 그런 거, 그 아이가 좀 즐겁게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거, 관심 있게 그렇게 놀 수 있을 만한 것들, 뭐 그런 방과 후 종류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아마 4학년이지만 뭐 한 5학년, 정 원하면 6학년까지도 방과 후는 그냥 해줄까 하고 있어요. 이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이걸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어떤 분 보니까 그 아이 교육비, 생활비에서 이제 아이 교육비가 많이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각자 사람마다 차지하는 비율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집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 교육비를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었고, 그래서 여태까지 학원을 보내지 않고 그 어떤 교육비를 딱히 쓰지 않고 정말 문제집값만 들여서 그동안에 지내왔고, 이제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해도 될까 하고 고민하는 또 그 아직 아이가 어린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이제 얘기를 드리면 정말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교육비로 어릴 때 많이 안 들여도 아이가 충분히 자기 역량을 잘 펼칠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오히려 만약에 그래도 나는 아이한테 뭔가 지원을 해주고 싶다 하면 사실 아이한테 제일 좋은 건 되게 다양한 그 경험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학원에서 하는 경험 말고요. 그 여러 가지 뭐 엄마나 아빠랑 같이 어딘가를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아이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최대한 줄이고 뒤로 갈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그때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이거는 본인의 상황과 여러 가지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제가 가정주부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워킹맘이신데 그거는 진짜 무리가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뭐 유치원이든 어디든 다녀와서 또 그 다음에 아이가 시간을 보낼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돈 쓰지 마세요, 아이를 그냥 집에 두세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그 아이의 시간이 되게 소중하고 그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때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런 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즐겁게 또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개인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서서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저희가 공부하는 시기를 뒤로 미룬 만큼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저축을 한 거,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부터 또 되게 열심히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매일같이 고민이랍니다. 엄마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항상 좀 더 잘 해주고 싶고 더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고 싶고, 근데 정말 아기 때부터 그 마음을 꾹꾹 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우리 약국, 아이들 병원 갔다 오면 약국에서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때도 정말 아이가 크는 동안에 약국에서 무언가를 사준 게 5손가락 안에도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사주고 싶죠. 그거 뭐 몇 푼 된다고. 네. 사주고 싶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그게 그렇게 아이한테 그렇게 장기간 도움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좀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마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도 아마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더 아낄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내가 지금 너무 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게 아닐까? 하고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엄마가 좀 야박한 엄마로 보일 수도 있는데 자상한 엄마도 좋지만 좀 책임감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이가 필요로 할 때 그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해서 열심히 모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오늘 교육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